어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해. 정말 꿈을 이뤘잖아. 신작은 언제 나와? 주인공에게 말을 거는 이 남자. 작가로서 데뷔한 것은 벌써 3년 전. 그 후 단 한 권도 책은 나오지 않았다. 지금은 이것이 현실이다. 난 이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작을 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 합쳐서 300엔이라니. (8월 31일) 오늘이네. 오늘도 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 나도 그래. 잠깐만. 나라니, 누구시죠? 남의 일기에 장난치지 마세요. 이거 뭐야? 처음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랐다. 9월 1일 흐림. 내 이름은 야마오카 타카시. 솔직히 소설은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었다. 설마 그 일기가 정말 전해질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배경이 바뀌고 편지를 쓰는 여자 주인공. 그녀 이름은 키타지마 유리에. 그녀의 취미는 독서. 그 아래 벤치에서 항상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책의 내용대로라면 신간 코너? 왜 3년 전의 책이? 갑작스레 이상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쪽은 서기 몇 년입니까? 남자의 시대와는 3년 전인 그녀가 있는 곳은 2001년. 3년 후에 살고 있는 사람과 교환 일기를 쓰고 있던 것이었죠. 둘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런 걸 써서 될 거라고 생각했어? 이 시대에 정말로 써야 할 소재 같은 건 없어. 9월 5일 흐림. 당분간 신작을 낼 수 있진 않을 것 같네요. 정말 힘들군요. 불안해서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녀는 주인공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너무 간단히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병실에 있는 여주인공. 2001년에 9월 7일
흐림. 남주는 사과합니다. 여주의 상황을 알게 되고 여주에게 매일 치료가 힘드시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둘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기를 주고받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남자 주인공. 그것에 화답하는 여자 주인공. 몹시 큰 병에 걸린 듯 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여자 주인공. 결국 여주는 앞으로 1년밖에 삶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젊을 때 생을 마감해야 하는 여자 주인공. 그렇게 서로 일기로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시간은 흘러 9월 18일 맑음. 남자 주인공은 말을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 3년 전에 여주인공은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소설을 계속 써달라며 삶을 포기하지 말라며 남자 주인공에게 조언을 건넵니다. 자기 목까지 꿈을 이뤄달라는 그런 위로의 말과 함께 마지막이라니. 내일 당신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마 3년 후에 내일이겠죠. 약속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건 신이 아니에요. 유리에 바로 당신입니다. 3년이 지나도 당신은 꼭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병원의 하얀 벤치에서 셋이. 예, 야마오카 미안해. 부장님 30분 정도 늦으실 것 같아. 카와모토 미안해. 야마오카 무슨 일이야? 남자 주인공은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약속한 3시. 그리고 4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9월 20일 맑음.
오늘 너를 만났어. 20살의 너는 정말 건강했어. 이미 완전히 병도 나아서 우린 많은 이야기를 했지. 정말 재미있어서 언제인지 해가지고 자신이 살아있냐는 이야기에 살아있다고 대답하는 남자 주인공.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유리해, 믿어줘. 3년 후에 오늘 여기서 나랑 만나는 거 믿고 있으면 분명히 만날 수 있어. 겨우 발견했구나. 쌓아만 할 이야기. 판매 부수도 좋고 편집자가 후편을 내지 않겠냐던데? 아니, 이야기는 내 안에서 이미 완결되었어. 그래도 나는 지금도 때때로 이곳에 온다. 아직 마음속 어딘가에서 기적을 믿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녀가 나타났다. 너무 좋은데? 이야기 되게 괜찮다. 왜? 야, 랄프야. 예? 나 진짜 진심으로 괜찮았거든? 예. 미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분들은 무섭고. 이런 스토리 너무 좋지 않아? 이게 미스테리야? 약간 블랙미러나 이거 다시는 미스테리 충들도배 없도록 태훈이가 벌 주는 거다. 그게 아니라 나 너무 괜찮은데 약간 눈시로 살짝 붉어졌어. 너무 감동적이다. 우리 고트게이는 미스테리 뜻을 모르노? 되게 좋다. 기묘한 이야기. 뭔가 좀 약간 생각해볼 법하고 우리가 이제 그 너무 자극적인 것만 찾고 이런. 앞에 식던 로맨스 망상충 되지려나. 니 눈시울이 붉어진 건 저게 괜찮은 게 아니라 미저지 여성용 유방이라 그런 거야. 당장 네이버 사전에 미스테리 검색해서 뜬낭독해라. 이중턱에 스위칭 뮤직 갈기기 전에. 이 자식들 진짜. 로맨스 한 개 공포 한 개는 해야지. 두 개 다 로맨스를 처하고 있냐. 알았어. 좀 형 꿀팁
팁 줄게. 공포 장르 미스테리할 거면 일본 거 토리하다 시리즈를 해라. 그리고 유튜브 내남 방영 미스테리할 소재 널려 있음. 가자. 일본 열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때는 1997년 5월 27일이었습니다. 일본 고베시 스마구에 위치한 도모가오카 중학교 정문 바로 앞에 누군가 검은 비닐봉지를 버리고 갑니다. 그 속엔 충격적이게도 시발놈아 참다 별풍 쏜다 돼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하세준의 머리가 자목하게 훼손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입속엔 한 통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둔한 경찰 제군들이여, 나를 한번 지지해 보시게. 난 살인이 즐거워.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 죽는 거 보고 싶어 죽겠어. 더러운 채소 같은 인간들에게 죽음과 제재를, 단연간 걸친 원한의 유혈의 심판을! 쪽지는 피에 젖어서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난잡하고 일관성이 없는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당시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스쿨이란 단어를 스홀로 썼는데 스펠링을 몰라서 적은 것인지 일부러 저렇게 적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당시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키카바라는 술귀신 장미라고 합니다. 술귀신 장미는 무슨 뜻일까요? 술주, 귀신, 신, 장미장, 장미미. 범인의 이름인지 아니면 가명인지, 그리고 어떻게 읽는 것인지도 불분명해 범인을 특정짓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본 전역에 알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은 대담하게도 고베 신문사에 한 통의 편지를 또 한 장 보냅니다. 그때와 똑같이 흰색 편지지에 붉은색 펜으로 쓴 것이었는데, 이 내용을 축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일부러 세상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투명한 존재로 남아있을 나를 적어도 당신들의 공상 속에서라도 싫지 않은 인간으로서 인식하고 싶기 때문이다. 투명한 존재인 나를 만들어낸 의무교육과 의무교육을 탄생시킨 사회에 대한 복수. 나는 왜 내가 살인을 좋아하지? 알지 못한다. 가지고 태어난 자연의 천성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살인을 하고 싶을 때만큼은 일상의 증오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은 난 다른 이의 고통만이 나의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살인이다. 내가 아이들밖에 죽일 수 없는 유치한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나에게는 한 명의 인간을 죽이는, 2번 죽이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봉투에는 내 이름은 사카키바라 세이토. 밤하늘을 볼 때 생각하면 좋겠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이 내용에 엽기적이고 대담한 사이코패스 살인마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사건 발생일 다음 날인 1997년 5월 28일 경찰은 공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 등 150여 명을 동원해 수색 조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인은 30대 오타쿠 기질이 있는 남성입니다. 하지만 범인이 고베 신문사로 보낸 편지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범인이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의 모습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는데, 상반된 이들의 주장, 모두의 우려와 달리 이 흉악한 사건의 범인은 결국 사건 발생 후 한 달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잡았을까요? 경찰이 범인이 보낸 편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단서는, 그리고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일본 국민들은 또다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 있었던 날로 돌아가 봅시다. 초등학생의 머리가 발견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쓴 작문 작품들 중 징역 13년이라는 글이 편지의 내용과 거의 모든 면에서 일치하며 필체까지 비슷하다고 판단했던 경찰은 1997년 6월 28일 해당 학생을 임시 동행하여 신문했습니다.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지만 유도신문 과정에서 소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당시 1997년, 놀랍게도 범인은 1982년생 중학생이었던 아즈마 시니치로였습니다. 당시 나이는 15살, 중학교 2학년의 나이로 그런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는데, 아즈마는 당시 B급 고어 영화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것을 즐기는 등 기괴한 행동과 언어를 평소에도 쓰고 다녔다고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아즈마는 더욱더 충격적인 자백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피해자 하세준 살인사건이 첫 범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하세준뿐만 아니라 4명의 아이들에게도 해를 가했는데, 그가 말한 첫 번째 사건은 길을 가던 초등학생 여자아이 2명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 명이 기둥에 부딪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습니다. 아즈마는 이 사건에 대해 망치로 때린 순간 이성이나 양심을 잃어버렸다고, 이 선을 넘는 다음 그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으슥한 곳으로 유인해 해머로 머리를 내리친 사건입니다. 사고 이후 즉시 도망쳤지만 뇌 좌상으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엽기적인 살인마 아즈마는 해머를 숨기고 10분 후 길을 걷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의 여자아이의 복부를 13cm 크기의 칼로 찔러 위를 관통하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힙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즈마는 이 사건에 대해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한 번 사람을 꼭 죽여봐야만 했다고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 1단계로 인간을 죽이기 쉬운 급소를 찾기 위한 실험을 하기로 했는데, 자신이 다치지 않기 위해 반격할 수 없는 인간을 대상으로 했다고, 피해자에겐 어떤 원한도 감정도 없었던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 사건이 바로 하세준 사건입니다. 자신의 친동생의 친구였던 하세준을 거북이를 보여주겠다며 유인한 다음 산속에 실제 살인 장소 이 사진에 있는 인적이 없는 이 산으로 데려가 지문이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갑까지 끼고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인근 철물점에서 훔친 줄톱과 자물쇠를 이용하여 빈 건물에 자물쇠를 부수고 시신을 숨겼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아즈마의 잔혹한 행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칼과 검은 봉지를 챙겨 살해 현장을 찾아와 영혼의 의식이라는 행동을 했는데 시신의 눈을 칼로 찌르고 입을 귀까지 찢은 다음 두세 번에 걸쳐 눈꺼풀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시신의 목을 절단하고 그 아래 피를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아줌마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만족감은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만족감보다 더욱 멋진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아줌마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그는 1급 살인죄로 사형에 처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도 있는 이 법, 소년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형사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3명의 아이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2명을 살해한 죄값은 그저 정신치료와 선도 교육을 받으며 소년원에서 8년 동안 지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일본 전역을 덜컥 뒤집은 이 사건은 이후에 소년법 적용 연령을 13세 이후로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와. 오, 너무 무섭다 이거. 피를 마셨다고? 악마 아니야 악마? 진짜 무섭다 이거는. 와, 존나 엽기적이네. 미스테리 충돌 좀 어떻게 좀 오늘 충족이 좀 됐어? 오늘 3개나 다뤘다. 응? 개전에 공포 하나 하시죠. 싫어 짧습니다. 싫어. 알겠습니다. 세 개? 노잼 멜로드라마 2개는 빼야지. 싫어. 호트형 다음 주 성지 합창단은 이문세님의 봄바람 해주면 안 될까? 안 돼. 무슨 3개야? 짤보형 2개 했잖아. 아니야. 싫어. 우주 싫어. reptilian 싫어. 미스테리 싫어. 다 싫어. 내가 좋아하는 건 단 하나야. 좋은 말 할 때 하나 더 해라. 사과 3개로 보내기 전에. 싫어.
이뚱땡보는 전래동화가 미스테리인 줄 아네. 두 개는 교대제에 이야기해놓고 싫어. 나도 싫어 안 줘. 싫어. 공감 능력도 낮으면서 로맨스물에 몰입 좋아한다 하더니 미스테리 시간 그냥 날렸네. 좋은데? 좋았는데? 야 윤태훈 뒤질래? 멜로드라마 짤방으로 요약한 걸 미스테리라고 해놓고 넘어가? 싫어. 이 돼지 새끼는 세상사에 머글이 불만이 많아서 항상 싫어 거릴까. 처먹는 걸 좀 싫다 해봐. 싫어. 처먹는 건 좋아. 그 작은 찻잔을 왜 두 손으로 들고 먹는 거야? 장원영 따라해. 청돼지 구리새끼 가실로. 야, 오, 예. 그럼 처먹던지. 홀리 쉣. Beyond the end, the end, the end, the end, the end. 뭐? 노래 안 해. 넌 벌어지냐 아니냐? 나? 난 사람이지. 착한 사람. 윤태훈.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윤태훈. Begin the end, the end, the end, the end, the end. 뽀또 해? 줘. 뽀따. 고맙습니다. 한 시간 20분이나 남았는데 방송? 게임해야지. 근데 조금만 있다가